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주은TV와 제휴를 통해서 실시간 같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우량주 분석 코너는요, 토스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고에도 이렇게 토스트 모양이 있죠. 토스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과 관련된 뭔가 하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회사는 음식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대신 레스토랑을 위한 전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추천 종목 코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좀 더 넓이 알고 데이터에 기반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를 알아가는 그런 좀 공부하는 코너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딱 52주 최저가쯤에 있었는데요. 22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47달러 정도까지 하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반대로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게 또 급락합니다. 이게 주가가 한 44달러에서 한 28달러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가의 변동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시총이 아주 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면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지수가 좀 안정화되면 지수보다는 더 빨리 오르면서 주가 회복 탄력성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변동성이 많은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게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쳐드렸는데, 이 박스권에 있던 주가를 지금 약간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상향 돌파를 해서 아마 주가의 움직임은 좀 상승 추세의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이제 레스토랑 운영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운영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스 플랫폼들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결제 대행하는 PG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주문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포스 단말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문하면 그런 이제 주방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주문이 들어왔다 뚜루룩 리스트도 붙어야 되고, 결제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단골 고객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고객 쿠폰도 발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회계 처리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레스토랑 산업에 특화된 사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결제만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하고는 경쟁사하고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4만 개 정도 회사의 레스토랑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연간 반복 매출이 한 16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늘었는데요. 이 정도의 매출은 작년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게 결국 구독 서비스 형태로 락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현금 매출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인 고정 매출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미국 전체 레스토랑이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결제 금액은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포스 단말기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도 1분기, 올해 1분기에 두 개의 이제 큰 계약건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애플비스라고 하는 이제 레스토랑, 여기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탑골프라고 하는 매장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들을 확대를 통해서 아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을 충분히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비스는 이제 레스토랑 매장이고요. 탑골프라고 하는 회사는 골프인데, 골프가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이렇게 온라인 스크린 골프 같은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그 타석도 분석하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레스토랑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탑골프라는 매장의 그 매출 중에서 한 40% 이상이 요 음식료 관련된 레스토랑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가 토스트가 좀 제공을 하면서 좀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은 레스토랑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이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는 상태고,
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첫 단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하고 제휴를 통해서 레스토랑에 좀 더 많은 제휴사들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휴 포인트들도 좀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떤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 기업이냐라고 보면 전체 14%, 상위 14%에 속하니까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리고 67점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요 미래 성장성이 80점이라는 것. 그다음에 재무 안전성, 현금 상출력이 상당히 높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결국은 마진율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 성장하면서 마진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년간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 1년 전에 36점에서 지금 67점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1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종합 점수가 36점인데 67점을 오르면서 이 점수가 계속 상승했고 상승하면서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실제 화면에서 이 항목별로도 좀 살펴드릴 텐데 항목별로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우량 기업인가? 라고 보면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이 연한산 기준으로 최근 4분기 합산 기준으로 52억 달러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 다음에 EPS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흑자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흑자 전환한 다음에 이익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영업이익률의 차트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마이너스 10%대에서 흑자 전환해서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한 2, 3% 정도인데요. 향후에 2, 3년 후에 우리가 증권사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순이익률은 대략 한 6%에서 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이익률이 한 3%니까 매출액이 멈춰 있더라도 이익이 한 2배 정도 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률 자체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매출액 성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3년 후에 순이익 성장률은 대략 한 2배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어. 향후에 뒤에 있는 컨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이 회사도 전체 자산이 25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15억 달러가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 자산이에요. 제가 요렇게 나타나면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 금융투자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이익 외에 분명히 영업외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돈을 쓰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기타 자산이 좀 많은 편인데 이 기타 자산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기타 자산이 25억 달러 중 5억 달러니까 많은 편이죠. 보통은 이 기타 자산이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기타 자산이나 기타 부채들이 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제하고 나서 돈을 나중에 받게 되면 요런 형태들이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그 이제 자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잡혔다가 요게 다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타 자산이 많이 잡히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레스토랑에 줘야 될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제를 해갖고 결제를 대행해서 돈을 다 받았다. 레스토랑이든 메이터든 돈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주기 때문에 그건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건 기타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자산 부채가 다른 기업에 많지만 비즈니스 모델상 그냥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여기 영업 외 이익을 좀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에서 나오는 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2025년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약 1,200만 달러 정도 발생을 했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단기 투자나 현금성 자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올해 연말까지 나올 것이고 요 돈이 대략 한 5천만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억 달러 정도가 발생했는데 5천만 달러가 연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워런트의 공정가치 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토스트가 이제 워런트를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이 워런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토스트라고 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옵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갖고 있는 건데 토스트 주가가 오르면 이 사람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토스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토스트 주가가 하락하면 요게 원래 평가액보다 떨어지니까 이 부채가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27년도 6월달, 그러니까 빠른 거는 만기가 2026년도 이제 여름부터 하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은 2027년도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워런트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스트가 1분기에 저희 여기 보시면 주가를 여기 1분기에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요 부분이 지금 평가 이익으로 발생한 거예요. 워런트니까. 회사 입장에선 부채였는데 얘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평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거고, 반대로 지금 2분기에는 주가가 다시 최고치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이 다시 평가 손실로 발생하면서 2분기에는 평가 손실로 발생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때 1분기에 떨어진 것에 반영된 게 한 30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2분기에 아마 평가 손실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차트에 그림의 기울기 정도랑 등락률로만 봤을 때는 한 500만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은 1200만 달러 발생하고 여기 손실은 한 500만 달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만 달러 정도의 이익이 영업 외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그냥 제가 그 모양으로만 봐서 온 거고, 실제로는 계산기 두들겨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워런트가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요 두 가지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플러스 4.5, 5억 달러 이렇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순이익 1억 5천만 달러에 비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재무활동에서 플러스 1,800만 달러가 플러스면 유입된 건데, 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유출이 돼야 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워런트라든지 이런 주식 보상으로 발행했던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자본금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여기가 유입되는 금액들이 자사주 매입보다 크면서 플러스로 들어온 거지, 이 회사가 뭔가 차입을 한다든가 증자를 하기 위해서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자는 맞죠. 이제 지분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재무활동에서 지금 끌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가 싸게 발행했던 주식 발행 관련된 옵션들, 그 다음에 주식 보상 프로그램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하고 주당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 부분이 사기 되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여기 보시면 요 시점이 또 빠졌던 시점인데, 지금은 요때가 지금 주가가 약 한 30달러 초반이거든요. 33, 4달러. 지금은 주가가 다시 올라서 47달러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EPS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럴 때는 되게 좋은 기회고, 밸류에이션까지 맞으면 더 좋다. 그래서 주가 EPS 차트를 보시면 요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EPS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파란색을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 요런 시점들은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밸류에이션하고 같이 보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실적 좀 살펴드리면, 향후에 3년간 매출액 성장률 한 20%니까 고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EPS를 보면 올해는 1382%.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만, 내후년에도 보면 약 50% 성장하니까 고속 성장하는 EPS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차트에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면서 성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잘 맞고, 그다음 수급만 잘 맞으면 언제든지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 단점은 주가의 변동성이 중형주 정도에 속하다 보니까 크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에 보면 좀 좋은 시점이 있었고, 또 여기도 보면 적정가에 좀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 큰 폭의 하락할 수 있고, 지금도 보면 좀 약간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이제 뚫어가지고 좀 올라가서 매우 고평가면 여기까지도 이제 주가가 갈 수는 있습니다. 모멘텀이 좋으니까. 하지만 조금 가격은 좀 비싸서 조금은 좀 싸게 사면 좋겠다. 근데 향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반영했을 때는 요 부분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실제적으로는 한 40달러,
제일 좋은 거는 뭐 $30 초반이면 제일 좋고요.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투자했을 때 좀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모멘텀만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성공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시스템에서는 좋은 기업이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잘 맞냐, 그렇게 비싸지 않냐, 그리고 수급도, 이 세 가지를 다 맞았을 때 좀 투자를 하시면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이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손실을 좀 줄이거나 손실 가능성을 좀 줄이는 데 있습니다. EMA 차트로 보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나와서 지금 좀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 그건 아까 주가 차트에서 우리가 좀 또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현재 상황만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커는 토스트고요. 네, 지금 보면 얘는 아직 매매 신호가 저희 시스템에서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신호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별로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스템은 되게 그 세 가지가 다 맞아야지 나오는 거고요. 나는 아직 수급이 조금 턴 아직 하진 않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너무 매력적인 것 같다, 사겠다. 그럼 그때부터 또 나눠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저희 사이트를 참고는 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시점들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4월달, 그리고 이 시점, 작년에 8월달, 이런 시점들이 좀 좋았고, 그런 시기들은 언제든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옵니다.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비상하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조금은 요런 시점,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요걸 좀 지지를 받으면 좀 상승 탄력이 붙을 수는 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 아까 마지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 이 차트를 보시면 36점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죠. 이게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성장성이 45점에서 80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다음에 독점력도 20점에서 40점, 재무 안정성도 60점에서 100점, 수익성도 0에서 이게 점점 흑자 전환하면서 이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점, 현금 창출력은 55점에서 70점. 그래서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랐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펀더멘탈 부분에서 상당히 올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